안녕하세요.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고대 문명의 거대한 건축물들, 특히 피라미드와 지구라트의 미스터리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건축물들이 어떻게 지어졌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고대 문명과 외계 문명의 관계, 그리고 이 건축물들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일 서론. 고대 건축물의 미스터리와 논란. 고대 건축물, 특히 피라미드와 지구라트 같은 거대한 건축물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의문을 자아냅니다. 수천 년 전 인류가 어떻게 이러한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기술로도 설명하기 힘든 이 고대 유적들은 과연 인간의 힘만으로 완성된 것일까요? 아니면 외계 문명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상징인 지구라트와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다른 고대 건축물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제카리아 시친의 외계 문명 개입 이론, 아나스타시아의 인간 의식과 영적 성장에 대한 설명, 그리고 피닉스 저널과 유란시아서에서 제공하는 고대 문명과 외계 존재에 대한 견해를 통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더불어 현대 과학이 고대 건축물에 대해 제시한 다양한 이론과 그 한계점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이 지구라트,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상징.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거대한 계단식 구조물들은 고대 수메르,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문명에서 주로 발견되며 신을 숭배하기 위한 신전으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들의 높이와 웅장함은 하늘과 지구를 연결하려는 고대 인류의 영혼을 상징하며 신적 존재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지구라트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물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라트의 구조와 설계는 그 시대의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며 특히 천문학적 요소와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고도로 발달된 천문학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지식이 외계 문명의 도움으로 확장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제카리아 시친의 해석에 따르면 지구라트는 아누나키라는 외계 문명이 인류에게 전수한 기술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누나키는 니비루라는 행성에서 온 외계 존재들로 그들은 지구에서 자원 채굴과 인류 문명 건설에 개입했다고 합니다. 시친은 지구라트가 단순한 신전이 아니라 하늘과의 소통을 위한 도구였으며 아누나키의 기술적 도움 없이는 그 시대의 기술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구라트는 또한 태양과 별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반영하여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그 건축 방식과 목적이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천문학적 지식과 외계 문명의 개입이 결합된 결과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피라미드. 고대 이집트 문명의 신비.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특히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그 규모와 정교함에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수천 톤에 달하는 거대한 석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석재를 운반하고 쌓아 올리는 데 사용된 기술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단순한 도구와 노동력을 통해 피라미드를 건설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정밀함과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피라미드는 그 자체로도 미스터리하지만 그 내부 구조와 천문학적 정렬은 더욱 놀라운 부분입니다. 피라미드는 태양과 별의 위치에 맞추어 정교하게 설계되었으며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고도로 발달된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정밀한 천문학적 설계는 현대 과학으로도 쉽게 설명되지 않으며 일부 학자들은 이집트인들이 외계 문명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제카리아 시친은 피라미드를 단순한 파라오의 무덤이 아닌 외계 문명과의 소통을 위한 에너지 집중 장치로 해석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피라미드는 외계 존재들이 지구와 소통하기 위해 설계한 구조물로 천문학적 정렬과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피라미드의 천문학적 정렬과 그 정밀함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라미드는 지구와
외계 문명 간의 에너지 연결을 돕는 장치였을 수 있으며, 그 거대한 구조와 복잡한 설계는 단순한 건축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치는 피라미드의 건설 방식과 목적을 외계 문명의 개입으로 설명하며, 이를 통해 인류 문명과 외계 문명이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4. 아나스타시아의 관점, 피라미드의 영적 의미. 아나스타시아 시리즈는 피라미드를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인간의 영적 성장과 의식의 힘을 상징하는 구조물로 설명합니다. 아나스타시아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의식의 힘을 통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라고 강조합니다. 피라미드는 인간의 의식이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건축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나스타시아는 인간이 집단의식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라미드는 그러한 집단의식의 집중과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장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나스타시아는 고대 문명이 피라미드를 통해 자연과 우주 에너지를 연결하고 인간의 내면적 힘을 발견하고 강화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설명합니다. 피라미드는 외계 문명보다는 인간 의식의 창조적 힘을 나타내는 도구로, 그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 장치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나스타시아의 관점에서 피라미드는 인간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종족이며, 외부의 기술이나 문명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힘으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인간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영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피라미드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을 발견하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로 해석되며, 이러한 점에서 인간의 영적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5. 피닉스 저널과 유란시아서의 관점, 고대 문명과 외계 문명. 피닉스 저널은 외계 문명이 인류의 역사에 깊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아누나키가 지구에 도착하여 문명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들 외계 문명은 인류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동시에 그들의 영적 진화에도 개입했습니다. 피닉스 저널은 고대 건축물들이 단순히 종교적 의식의 장소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외계 문명과의 물리적, 영적 소통을 위한 도구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피닉스 저널에 따르면 아누나키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인류를 조종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 문명에서 기술적 발전을 주도하면서 인류가 자신들의 통제하에 머물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와 지구라트 같은 건축물들이 아누나키의 영향 아래 건설되었고, 인류는 이러한 외계 문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한편 유란시아서는 인간의 역사가 외계 문명보다는 신적 계획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유란시아서는 인류가 우주의 다양한 존재들과 상호작용하며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영적 진화를 완성해 나간다고 설명합니다. 피라미드나 지구라트 같은 건축물은 신적 존재들이 인류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을 넘어 인간이 더 높은 차원의 존재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했다고 해석됩니다. 유란시아서와 피닉스 저널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외계 문명과 인류의 관계를 설명하지만 공통적으로 인류의 영적 성장이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피닉스 저널은 외계 문명이 기술적 진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유란시아서는 더 근본적인 영적 진화를 강조합니다. 두 저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류가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발전해 나간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 현대과학의 해석과 한계. 현대과학은 피라미드와 지구라트 같은 고대 건축물들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지만 그 기원과 목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주로 고대 인류가 단순한 도구와 노동력을 통해 거대한 구조물을 지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피라미드와 지구라트의 건축 방식입니다. 특히 이집트 피라미드의 거대한 석재를 운반하고 쌓는 방법은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하고 복잡합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수천 명의 노동자가 긴 시간에 걸쳐 석재를 운반하고 설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그 규모와 속도를 고려했을 때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피라미드 내부의 정교한 설계와 복잡한 통로 구조 역시 고대 인류의 기술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천문학적 정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피라미드는 태양과 별의 움직임에 맞춰 정확히 배치되어 있으며 지구라트 역시 천문학적 요소를 반영한 구조물입니다. 이러한 정밀한 천문학적 지식은 고대 인류가 어떻게 그러한 지식을 습득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대 과학은 이를 우연이나 단순한 관측의 결과로 설명하려 하지만 그 정확성과 정밀도를 감안했을 때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과학은 고대 건축물의 일부 미스터리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계 문명이나 영적 개입을 배제한 채 고대 문명의 기술적 성취만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불완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외계 문명이나 인간 의식의 더 높은 힘이 이러한 건축물의 기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7. 결론: 고대 건축물의 본질과 해석. 피라미드와 지구라트 같은 고대 건축물들은 단순히 인류의 기술적 성취를 넘어 인류의 영적 성장과 외계 문명과의 상호작용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제카리아 시치는 외계 문명이 고대 건축물의 설계와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아나스타시아는 인간 의식의 창조적 힘을 강조합니다. 피닉스 저널은 외계 문명과 인류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대 건축물들이 세워졌다고 설명하고 유란시아서는 인류의 영적 진화와 신적 계획 속에서 이 건축물들을 바라봅니다. 현대 과학은 피라미드와 지구라트의 미스터리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지만 그 정교함과 천문학적 정렬을 완전히 해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외계 문명이 개입했든 인간 의식의 힘이 작용했든 이들 건축물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피라미드와 지구라트는 인류의 내면적 힘과 영적 성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인류가 외부의 기술이나 문명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이 건축물들은 우리가 인류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며 인간의 의식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과 그 잠재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결국 피라미드와 지구라트는 인류가 그저 물리적 존재에 그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존재와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이러한 고대 건축물들은 인류가 자신의 내면적 잠재력과 우주적 사명을 깨닫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고대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피라미드와 지구라트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인류의 영적 성장과 외계 문명과의 상호작용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산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건축물들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류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